이게 속설이 12월 뭐 대책 없어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12월 DB선의 활동 이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5년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제 한 20여일 있으면 이제 이제 연말인데 내년도가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또 한 해 준비 새로운 해에 또 준비 또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연말로 갈수록 있잖아요. 이제 한 10월 달부터 벌써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10월 달부터 막 보면 유통가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지금도 매스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얼른 와. 너무 반갑다, 야. 자,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예요? 이게 원래 그 미국의 그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래요. 그 다음 날인 금요일부터 미국의 최대 세일 기간이 이제 이뤄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을 이제 일컬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12월은 우리 보험사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DB손해보험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견줄 만큼의 우리 팀장님들이나 고객분들이 보험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메리트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12월 달에 좀 시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총 4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수술비, 간병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운전자, 그리고 올해 한 해를 통틀어서 제일 많이 판매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주요 치료비, 이렇게 4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동네 병원입니다. 그죠? 동네 병원 근처에 있는 병원을 간단 말이에요. 동네 병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면담을 해. 면담을 하고 나서 딱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요? 처방을 이제 내려줄 때 보통 급여가 아니라 낫지. 보통 한 요 정도 안에서 끝날 때 그죠? 약 처방해드릴게요. 또는 뭐 이제 오늘 주사 맞고 가세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뭔가가 의심스럽다 하면은 큰 병원 가세요. 이제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병원을 다녀왔어. 약 주사 맞고 약도 타왔는데 이제 의료비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보험사에 청구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담보가 뭐가 있어요? 약세비? 없어요, 그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손의 영역. 요거는 동네 병원은 그러니까 실손의 영역입니다. 동네 병원 실손의 영역이고, 근데 이 실손의 영역이 이제 어떻게 된다고?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 5세대 실손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5세대 지금처럼 말씀드린 동네 병원 가서 약 받고 주사 받고 하는 거는 이제 본인들 돈으로 하세요. 그거예요. 이제 경증 질환은 다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가입 금액 줄이고 그 다음에 자기 부담률 높이고. 자, 그런데 우리 동네 병원 가가지고 치료 받는 거 외에도 또 다른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약 드시고 주사 맞는 치료 말고도 우리가 수술이라는 이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수술도 실손의 영역이었습니다. 실손의 영역이었어요. 실손에서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수술을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수술은 굉장히 좀 중한 질병에만 하는 치료 방법이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의 수술 통계 자료를 좀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보통 국민보험공단에서 한 해마다 출시되는 수술 통계인데 2024년도 자료가 이제 지난주에 나왔어요.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수술이 약 200만 건 정도가 매년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0만 건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4, 5% 수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 되는 인구가 매년 수술을 받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요. 수술을 많이 하는 건 어떤 걸 많이 하냐? 경증 질환들의 특히나 수술 많이 해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뭐예요? 백내장이에요, 백내장. 백내장 그냥 가서 아침에 가가지고 눈 한번 지지고 나오면 오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수술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수술비 사실 나오잖아. 근데 이제 또 옆에 있는 자료는 뭐냐? 그러면 이 어떤 수술이 제일 비싸냐 이거예요. 제일 비싸냐. 이게 제일 비싼 수술을 쭉 나래비를 세워놨더니 어때요? 여기 보시면은 비싼 수술들은 다 중증 질환 수술이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암내심이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심장 수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보시면 얼마야? 4,100만 원이에요, 그죠? 이게 해마다 보험료 이게 돈이 올라갑니다. 이게 암내심도 그래서 중요한 거야, 보험에서. 그러니까 수술은 굉장히 적극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게 우리가 실손에서 많은 영역을 보장해주는 실손이 이제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완해줘야 되는 담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완되는 1번 담보가 수술비 담보예요.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듯이 수술비 담보가 그만큼 질병 의료비만큼이나 어때요? 이 범위가 되게 넓어요. 우리가 의료비를 잘 들여다보시면 질병 입원 의료비, 질병 통원 의료비, 그 질병자 앞에 아무 미사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질병이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그것만큼 넓은 게 뭐예요? 수술비요. 수술비도 보시면 매회 지급받는 질병 수술비, 질병 1호종 수술비, 여기까지가 가장 넓은 범위고 이제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몇 대 몇 대 수술비라고 해서 나오는 거 DB손해보험 119대. 근데 아시겠지만 이 119대가 몇 대부터 시작을 했을까요? 몇 개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2대서부터 시작을 했어. 2대서부터. 2대서부터 시작해서 7대 갔다가 18대 갔다가 그리고 40몇 대 갔다가 60대, 70대 해가지고 지금 이제 119개까지 왔어요. 타사는 아마 이거보다 더 많은 데도 있어요. 120개, 130개 되는 데도 있는데 사실 보상해주는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이게 실손만큼이나 굉장히 범위가 넓은 치료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한 담보. 그러니까 실손이 보장을 못 해주는 치료비 영역을 수술비가 그 부분을 커버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동네 병원 가가지고 약 받고 주사 맞는 거는 내가 내 돈 내도 크게 부담이 안 돼. 근데 수술은 조금 달라요, 얘기가. 그죠? 벌써 100만 원 단위서부터 아까 보셨지만 큰 수술 같은 경우는 1000 단위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실손에서 그거를 30%를 자기 부담을 한다 해도 예를 들어 4천만 원 같은 30% 자기 부담 내면 얼마예요? 120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DB손해보험도 이렇게 수술비를 가장 높아서 물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수술비가 많습니다. 근데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이게 가장 범위가 넓고 가장 일반적으로 가입하고 웬만한 수술 시술은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회 지급받는 질병수술비 DB손해보험에서 체해 충격파사 수술 치해 요실금 제왕절개 보장되는 손해보험사에 유일하게 보장되는 가장 범위 넓은 수술비고 그 위에다 얻는 거 뭐야? 종수술비. 종수술비 DB의 장점이 뭐였냐면 3종에 300만 원, 5종에 2천만 원 들어가는 회사. 보장 금액이 일단 좋았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점은 뭐였어요? 보험료가 저렴했었다. 가장 저렴했었다. 이제 과거형을 썼잖아요, 그죠? 요게 저렴했었던 게 언제? 10월달에 많이 올랐어요.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12월달에 시행하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최근에는 이 119대 질병 수술비가 종수술비에 묻혀가지고 저거를 잘 많이 넣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대요. 예전에는 기본으로 3층 설계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보험료라든가 이런 거에 예민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예 질병수술 종수술비 하나만 넣던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넣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 수술비도 은근 괜찮은 수술비다. 특히나 여기 나와있지 68대 생활질환 수술비라든가 20대 질환 수술비라든가 요런 수술비들은 굉장히 좋다. 68대면은 가입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최대 가입금액이. 근데 68대 안에 어떤 질병들이 들어가 있냐 우리 팀장님이 알고 들어볼 만한 질병들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게 100만 원까지 되는 데가 DB밖에 없다. 그리고 20대 질환은 왜 중요할까? 20대 질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내심이 들어가 있어요. 내심이. 그래서 2대 질환의 중증 질환 수술비로 활용하기 좋다. 근데 왜 이게 종수술비하고 또 차이점이 있냐면은 요거는 관열 비관열을 구분을 안 해요. 내 심장 수술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한 수술이고 이거를 머리를 개두를 해서 수술을 한다거나 개흉을 해서 한다는 그 환자분들도 굉장히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비관열로 하는 수술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왔어요. 사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심장 같은 경우가 심근경색에서 막히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카테터 시술이요. 그죠? 여기다 대동맥에다 얇은 철 집어넣어 스테스 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여기 부풀리는 거 풍선 확장 수술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심근경색으로 진단받고 그 수술을 하면 종수술비에서는 그게 몇 종으로 들어갈까? 3종이에요. 3종. 야, 이게 그 왜 그러냐면 3종이 비관열로 들어가는 거야. 만약에 이거를 똑같은 심근경색인데 관열 수술했으니까 개흉을 했어. 그러면 몇 종으로 들어가요? 5종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5종의 가입금액 2천만 원, 3종은 평균 200, 300. 자, 그런데 요거는 119대 질병 수술비는 내시의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관열, 비관열 구분 없다 그랬잖아요. 카테타도 똑같은 비용, 개흉도 똑같은 비용이 나오는 거야. 그럼 저 20대 질환 수술비가 얼마나 최대 가격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300이 나와도 여기서는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요런 장단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섞어주는 게 가장 좋다. 근데 물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할 거라면은 요게 낫지. 근데 이제 둘 다 같이 하는 게 좋다라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3층 설계를 하는데 자 이렇게 들어보니까 좋아. 그래서 수술비를 딱 컨설팅을 좀 하고 싶은 고객에서 얘기를 했더니 이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비싸졌는데 수술비만 딱 해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야? 수술비 점유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술비 담보로만 구성을 하면 이 점유비가 몇 프로가 되는 거야? 100%가 되잖아. 그러니까 100%니까 못 들어가는 거야. 몇 프로까지 맞춰야 돼요? 70%. 그럼 뭘 내야 돼? 다른 담보를 넣어가지고 그걸 30% 낮춰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30%만큼 보험료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요것만 가입할 때마다 이게 더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달에 DB가 이 연계 조건을 없애버렸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없앴느냐? 여기 보시면 연계 패스 담보라 그래가지고요. 요 5가지 담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가입을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연계 조건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 한 가지 담보와 수술비 담보 딱 컨설팅해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는 여기 패스 보험료 있죠. 그죠? 종합간편은 10만 원, 청춘하나 같은 7만 원 이상의 보험료가 넘어가면 그때도 연계 조건 적용 안 해. 둘 중에 하나를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저렴해지느냐? 우리 소식지에 있는 내용들도 있긴 하지만 소식지에 있는 내용들은 저희는 믿지를 못해요. 그게 진짜가. 왜냐? 맨날 우리가 다 싸대. 막상 그러면 아니잖아 또.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봤습니다. 직접 설계를 해서 이게 간편보험 385로 뽑은 건데 지금 말씀드렸던 수술비 3층 수술비를 최대 가입 금액으로 넣고요. 그리고 각 연령대별로 제일 저렴한 패스 담보 한 가지씩 넣어가지고 나온 금액이에요. 30대는 3만 원이면은 여기 있는 아까 말씀드린 3층 수술비하고 패스 담보 한 가지로 3만 원이면 컨설팅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60대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 같은 경우 4만 원대면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이게 그 패스 담보는 연령대별로 조금 담보가 저렴한 게 다 틀려요. 그래서 저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넣고 요런 자료들은 우리 매니저님들한테 주어져 있으니까 매니저님들한테 부탁을 하시면 그대로 다 알아서 제일 저렴한 걸 넣어서 설계를 들어갈 거예요. 지금 타사는 뭐 점유비를 없앴는지 안 없앴는지를 모르겠으나 타사도 다 동일하게 있습니다. 이 점유비 조건이. 근데 어쨌든 DB 손해보험은 이번 달에 12월을 시작하면서 이걸 없앴어요. 수술비가 지금 5세대 실손이 내년도 아마 2월 정도 되면 이제 출시가 될 텐데 그때 가서 하면 늦어. 그 전부터 벌써 이런 컨설팅이 좀 들어가야 된다. 고객 입장에서는 딱 나는 수술비만 컨설팅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일 좋은 달이 언제요? 12월이에요. 다음 달 되면 이것도 조건 안 하면은 또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기본 보험료를 낮춘 게 아니고 연계 조건을 낮춰서 다시 한번 9월 이전의 보험료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지금 제가 이제 수술비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술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중한 질병에만 하는 게 아니다. 제가 한 번 정도는 들어보고 그리고 내 주변에서도 하고 나도 해본 수술들 여기 있는 질병들이에요. 이거 다 제 주변에서 들어본 얘기들입니다. 주변에서 했다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이거 다 무슨 치료하는 거예요? 이거 다 수술 치료하는 거예요. 수술 치료. 그러니까 수술 치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요 담보가 의료비만큼이나 꼭 필요한 담보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원을 하고 있겠죠. 자, 어떤 분들은 병원에 입원을 하면 나는 아유 간병인 없어도 돼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입원을 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나 많은 날짜를 입원을 해요. 요거는 수술하고 나서 입원 일수로 나래비를 세워놓은 거예요. 없어도 되는 수술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한번 보세요. 제일 많이 오래 입원하는데 20일 정도 슬관절 치환술인데 이거 슬관절 치환술은 뭐예요? 인공관절 이거 하는 수술이에요. 어르신이 무릎을 인공관절 교체해가지고 수술해서 병원에 20일 누워있는데 아무도 안 가 있을 거야?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이 가 있든 아니면 간병인이 가 있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수술을 하고 나면 어쨌든 병원에 누군가는 와 있어요. 그래야지 환자가 완치를 하는데도 본인이 심정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마지막에 우리 여기 여성 팀장들 많으시니까 제왕절개가 6일 정도 입원을 한대요. 자, 제왕절개 수술해서 아이를 출산을 했어요. 보통 누가 와 있습니까? 친정엄마. 친정. 남편이.
남편이 제일 많이 오죠. 물론 친정 엄마도 오긴 합니다, 그죠? 근데 남편이 친정 엄마 있다고 해서 남편이 알아봐. 얼마나 승질나,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 남편이 와 있으면 더 승질난대.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 와서 앉아봐 없는 있다고. 게가.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와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정 엄마는 왜 오실까요? 남편은 왜 올까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라니까. 필요해요. 그게 이제 가족이냐 아니면 가족이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와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를 우리가 간병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을 부르려면 어떻게 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지금 상급 종합병원 중에 한 군데입니다. 이 상급 종합병원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 따로 있고 그리고 보호자가 한 명밖에 못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간병인을 쓴다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딱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상급종합병원 내 한 군데서 받은 그 간병인 안내문이에요. 5개 업체가 들어와 있죠. 여기다 전화해서 부르는 거예요. 여기 다 정찰제예요. 그래서 하면 얼마냐?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입원 환자 24시간 일에 12만 원이에요. 모든 회사 똑같습니다. 12만 원이고 수술하느냐, 수술 환자냐, 치매 환자냐, 전신마비 환자에 따라 가지고 만 원, 2만 원, 3만 원 추가로 더 붙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쓰고 가족이 와 있으면 가족 간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게 비용이 얼마예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13만에서 15만 원입니다. 지금 간병담보 가입 금액이 대략 10만 원짜리고 15만 원짜리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는 금액으로 충분해. 다시 따지면. 근데 그걸 언제 내가 지금 가입하고 바로 썼을 때 가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겠지만 보험을 지금 바로 쓸 수도 있지만은 보험을 바로 쓰려고 가입한다기보다도 앞으로 언제 다칠지 모르는 일에 대비해서 가입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나중도 봐야 돼. 그러면은 가입 금액 자체가 조금 더 높은 게 좋죠. 그래서 DB손해 보면 간병담보 얼마예요? 20만 원. 이 간병담보를 이거 20만 원 올린 게 벌써 11월에 올렸는데 이걸 또 왜 강조드냐? 이 간병담보도 말은 20만 원이라고 하지만 이 20만 원을 다 풀로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수술비만큼이나 뭘 해야 돼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연계 조건을 넣었어야 됐어. 이것도 없앴다. 패스. 똑같은 조건으로 패스 담보 하나 넣어가지고 뭐만 넣을 수 있어요? 간병담보만 딱 넣을 수 있어요. 20만 원. 그러면 이거는 얼마 정도로 되느냐? 요 정도로 컨설팅이 됩니다. 2만 원이면 돼요. 예전에는 20만 원 넣으려면 이것저것 담보 연계 조건 때문에 한 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그거 들어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연결 패스 담보 하나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30대는 2만 원, 60대 같은 경우도 3만 원 수준이면 돼. 그러면 수술비하고 같이 엮으면은 5만 원에서 7만 원 수준이면요. 수술비 간병 플랜이 되는 거야. 지금 다른 회사하고 이거 간병비는 비교할 필요도 없어. 타사는 지금 20만 원 안 되는 회사도 수두룩 하고요, 그죠? 20만 원 안 되는데 또 20만 원 되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료 자체가 우리하고 이렇게 해서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간병담보도 우리 DB손해보험 이거 언제? 그러니까 수술비, 간병비 지금 연계 패스 담보가 지금 되고 있는 게 12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2월은 DB손보에 무슨 데이라고 그랬어요? 블랙 프라이데이다. 블랙 프라이데이. 최고 세일 기간.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고객한테 가기 전에 고객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한 가지 상품이 지금 이슈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운전자예요. 운전자. 자, 운전자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야? 지금 운전자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우리 그 운전자 보험이 지금 줄어든다고 얘기 나온 게 11월 한 중순경부터 매스컴에 먼저 나왔어. 매스컴에서 뭐라고 했냐? 자동차 변호사 비용이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비용이 줄어들고 자기 부담금이 생긴대요. 매스컴에서 나온 거 이게 막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이냐? 이거는 팩트. 이건 사실이다. 왜 언제까지로 지금 이게 돼 있냐면은 12월 12일까지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그 12일 날 딱 종료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연장될지 아직 그건 알 수는 없어요. 원래 금감원에서 제시한 날짜는 12일이었습니다. 금감원에서 니네 손해보험사들 이거 다 줄여서 바꿔 한 게 12일인데 손해보험사에서 지금 좀 징징대고 있대요. 너무 촉박합니다. 조금만 연장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어서 이게 연장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2일에 맞춰서 지금 활동하시는 게 맞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활용을 하느냐? 지금 운전자 보험에 우리가 핵심 담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담보가 많은데 이 중에서 교통사고 처리비용, 형사합의금 지원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이 형사합의가 잘 안 돼서 재판 갔을 때 재판비, 변호사 쓸 때 변호사 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그 결과로 나온 형사처벌에 관련된 부분으로 돈 나오는 거 벌금.
요게 이제 자동차 운전자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담보예요. 그리고 내가 다친 거 조금 더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자부치까지 가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운전자 보험의 핵심 담보예요. 이거 네 가지 없으면은 그냥 상해보험입니다. 이게 있어서 운전자 보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중에서 뭐가 줄어든다고요? 변호사 비용. 줄어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고객분들한테 설명해. 이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자동차 운전자 보험의 변호사 비용이 얼마예요? 가입 금액이? 최대 가입 금액이요. 5천이요. 5천인데 평균적으로 자동차 사고 관련돼 가지고 원래 재판을 가면 수익료가 500에서 1000만 원 수준이에요. 자동차 보험은 근데 운전자 보험에서 5천만 원을 책정을 해놨잖아. 변호사들이 5천 달라 그러는 거야. 변호사들이 5천을 달라 그러는 거야. 왜? 어차피 당신 돈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고 선지급이고 그러니까 당신 돈 하나도 안 드리고 그 5천만 원 받아낼 수 있다. 내가 대신에 되게 잘해줄게. 그러면은 그 변호사를 쓴 사람 입장에서는 안 그럴 이유가 없잖아. 아,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 잘만 좀 챙겨주세요. 이러고 그냥 보험사 청구하는 거야. 그리고 변호사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보험사에다가 돈 받아고 그런다. 진짜 저도 한 변호사들한테 두 번 전화 받아왔어요. 빨리 돈 달라고. 그들은 또 법으로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왜 안 주냐 안 돼.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불필요한 송사가 발생하는 거야. 불필요한 송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답이 없는 거야.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운전자 보험 있는 사람을 하면 5천만 원인데 이 사람은 지금 그 사람한테 5천만 원 달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 이 사람은 또 5천만 원 부르면 당연히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변호사 비용을 그냥 일반적인 수준으로 낮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입 금액이 얼마로 줄어든다고? 500으로 줄어듭니다. 500으로 줄어들고 여기서 자기 부담금을 50%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자기 부담금 없이 5천만 원 나가는 게 500만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를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은 50% 자기 부담금은 보험사에서 얼마 나오는 거야? 250 나오는 거야. 5천이 250으로 줄어들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고객들한테 얘기를 하면 고객들은 또 뭐라 그럴까? 아, 이게 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바로 이걸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운전자 보험 거절하시는 분들의 90%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 나는 사고 안 나. 나는 사고 안 내. 잔사고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 팀장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아, 맞습니다. 그 운전자 보험. 자, 운전자 보험은 사고를 많이 내는 분을 위해서 가입시키는 게 아닙니다. 운전자 보험은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딱 한 건의 사고 때문에 가입하는 게 운전자 보험이야. 내가 진짜 사고 한 번도 안 낸 사람인데 진짜 잘못해서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잘못 쳐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 크게 다쳤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지급될 겁니다. 이게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본인이 지급해야 될 돈들이.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같은 경우도 지금 최대 2억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합의금이 1억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합의를 보려면 1억을 봐야 되는 거고 그게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징역 살아야지. 징역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거 운전자분 거듭 말씀드리고 운전을 잘하고 뭐 사고가 안 나서 가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딱 한 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딱 한 건의 사고 때문에 그 혹시나 모르는 한 건의 사고 때문에 가입하는 게 운전자.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도 안 쓰는 게 최고죠. 안 쓸 수도 있어. 근데 그게 쓰려고 봤더니 어느 날 내가 나중에 가입했고 봤더니 250만 원밖에 안 나와. 지금 얼마 나온다고? 5천 원.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러니까 물론 지난달에 가입하셨던 분들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만기가 곧 도래하실 분들 한 3, 4개월 뒤에 만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빨리 땡기는 게 맞지. 괜히 석 달, 넉 달 기다려서 물론 그때 해도 되는데 그때 하면 어떻게 돼? 변호사 비용이 이미 바뀐 긴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할 때 특히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지금 운전자 보험이 우리 개인 매니저 기준으로도 하루에 지금 평균적으로 평상시에 한 20건, 30건 정도의 전체 설계를 합니다. 하루 평균적으로 한 30건 정도 설계를 해요. 지금 운전자 보험으로만 거의 한 100여 건을 설계를 해요. 하루에. 네. 계약 체결이 지금 운전자 보험으로 되는 계약 체결이 지금 우리 지점에 하루에 평균 들어오던 많이 실적을 할 때 들어오는 계약 체결이 전체 지사에 많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쌓이는 게 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보통 한 10대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다음 날에 이제 체결되는 것들이. 근데 이게 지금 몇 건씩 쌓여 10대 건 되는 게 지금 몇 건씩 쌓이냐면 한 50건씩 쌓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당일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거는 당일 해지하고 다음날에 붙으려고 들어간 것들, 뭐 이미 수납을 잡아놓은 것들이 예전에는 10건 이내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 50건이 잡히고 있다. 그럼 당일에는 얼마나 많이 들어? 굉장히 많이 설계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또 얘기하기 어려우니 최근에 이제 많이 주는 자료들이 이 자료예요. 이 자료가 뭐냐면은 최근 10년 이내에 운전자 보험이 어떤 식으로 변화됐는지 그 시기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분들한테 설명하기 좋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고객이 한 2년 전에 가입했어. 2023년도에 가입한 고객이다. 그럼 2023년도 그분이 가입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거를 보는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 개별을 하시면 변호사 비용도 조금 더 기간이 연장되지만 그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이게 그 사이에 바뀐 거 이런 것들도 적용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도 많이들 활용을 좀 하시고 계시고요. DB손해보험은 그럼 뭐가 좋은데 DB손해보험으로 해야 되느냐? 여기 자료 깔려 있어요. 여기 노트북에 깔려 있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돼요. DB손해보험 뭐가 좋으냐? DB손해보험은 근데 다른 회사보다는 이런 담보들이 추가로 조금 더 있습니다. DB손해보험 운전자를 가입하시면 이런 걸 추가로 좀 넣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단 반려견 관련 보장. 요즘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차에다가 태우고 다니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사고 나면 반려견에 대한 비용도 좀 보상이 된다. 요 담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차대차 시세 하락 손해. 차대차 시세 하락 손해는 그 원래 자동차 보험에 있는 거다. 신차가 5년 이내 차가 출고된 지 5년 이내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차량 가액의 20%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는 경우에 이거는 추가로 보험금을 더 주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에서. 왜 더 줄까? 새 차 나왔는데 사고 나가지고 그만큼 수리비 나오면 얼마나 승질나 그죠? 위로금 형태로 더 주는 건데 요거는 운전자 보험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운전자 보험에다. 그래서 요게 자동차 보험하고 같이 중복 보상이 되고요. 요게 조금 더 유리한 건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자동차 보험은 신차를 어디까지 인정해줘? 5년 이내 차량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요거는 5년 초과 차량도 5%를 줘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 요거도 한 번은 그러니까 모든 차에 다 준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수리비가 어떻게 해요? 차량 가격이 20%만 넘어가면 5%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새롭게 하나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흔하지는 않지만 요런 거 국도 포트홀 보장이라고 하죠. 포트홀이 도로에게 움푹 패인 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국도하고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 반보에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국도를 달리다가 저 움푹 패인 걸 못 덜컹 해가지고 차가 부서졌어. 또는 사고가 났어. 이제 그러면 원래 이제 어디다가 청구를 할까요? 네. 그 당시 도로교통공사나 아니면 국토교통부에다가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해가지고 보상이 나오잖아요. 그죠? 전액 100% 보상이 나오면은 이 담보에서는 지급되진 않아요. 근데 당신도 그 포트홀 있는지 안 없는지 제대로 못 봤잖아. 전방주시 태만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면은 한 절반만 물어줄게 한 50% 물어줬어. 국토교통부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포트홀 관련된 보장으로 DB손해보험만 있는 담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차 타고 골프장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그냥 운전자 보험하고 골프하고 같이 엮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새벽에 운전하시다가 뭐 이렇게 사고 나가지고 또 운전자 보험을 쓸 일도 있으시겠지만은 이게 골프장 가서도 사고가 날 수 있죠. 여기 대표적으로 홀인원 사고가 난단 말이야. 홀인원 사고 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 그죠? 그 돈 들어가는 거를 여기서 보장하는 거. 홀인원 담보가 운전자 보험 300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요게 두 건으로 하면 최대 500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골프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 이걸 또 두 건으로 하시더라고요. 해서 500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홀인원 보험으로도 많이들 활용을 하시니까 DB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은 이런 장점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지금 굉장히 핫한 활동 상품입니다. 이걸로 뭘 절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데. 왜냐면 무슨 얘기냐면은 운전자 보험은 지금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말 꺼내기 쉬운 상품이고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꺼내기 쉽기 때문에 활동형 상품. 나는 그러면 이 집에 가서 이것만 딱 하고 온다? 그러면은 아무 적이 없어.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달에 지금 몇 건씩 쌓여있다고 하루에? 50건이 쌓여있다. 그 50건 총 보험료 합하면 얼마일까? 50만, 60만 밖에 안 돼. 건당 보험료가 10,000원, 15,000원이라는 얘기야. 왜? 운전자 보험 지금 딱 필요한 부분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 꺼내기 좋고 내 고객 만들기 쉬운 활동형 상품. 거기서 이제 뭐가 추가돼야 되는 거야? 내가 주민번호 받아서 내 고객 받으면 뭘 할 수 있어요?
그 고객 그 보험가입 내역 하기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김에 이번에 한번 컨설팅 한번 받아보시고 또 지금 말씀드렸던 수술비나 간병비 그런 연계 패스 조건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또 추가 컨설팅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떤 거와 함께? 이런 거와 함께. 주요 치료비. 이 주요 치료비 담보가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게 불과 판매되기 시작한 지 2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최근에 만경이 나온 건 이제 불과 한 넉 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주요 치료비 담보가 가입 안 되신 분들 많다는 얘기예요. 자, 주요 치료비 담보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보통 있잖아요. 중대한 질병, 암이나 뇌나 심장 같은 이런 중대한 질병 같은 경우는 이게 일단은 안 걸리는 게 중요한 거고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평생이에요. 평생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다가 제가 이제 그 치료 그걸 다 해놨지만은 암을 진단받고 검사받고 치료받는데 걸리는 평균적인 시간이 집중 치료 기간이 거의 1년입니다. 1년 이내 거의 다 끝나요. 수술을 그러니까 원바람이 발견되고 나서 3년 뒤에 수술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이거는 수술을 바로 하거나 아니면 항암 치료를 빨리 해가지고 크기를 줄여가지고 6개월에 1년 이내 수술을 하는 거지 이게 원바람 나중에 뭐 재발이 발생해서 했다 그러면 모르지만은 하나의 암을 발견을 하고 이거를 3년 동안 키워가지고 3년 뒤에 수술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가 언제 다 끝난다고요? 1년, 2년 안에 집중적인 치료는 끝납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것만 하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관리와 요양이 들어가야 돼요. 주의를 해야 돼요. 계속해서 검사 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컨설팅 할 때 비용들이 여기에 대한 부분은 다 빠져 있어요. 고객들도 여기에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저번에 우스갯소리 얘기를 했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암 환자가 수술을 했어요.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 암 환자를 데리고 식구들이 같이 염소탕을 먹으러 갔어요. 자, 염소탕을 먹어가지고 식구들이 잘 맛있게 먹어서 암 환자도 잘 맛있게 드시고 50만 원 나왔다 가격이. 자, 그 50만 원의 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를 합니다. 나오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 왜 먹었어요? 몸에 좋으라고. 누구 몸에 좋으라고? 그 환자.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야. 근데 그런 비용들이 우리가 전혀 계산이 안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은 우리가 암 관련된 담보들의 형태를 자세히 잘 보시면요. 치료받는 1년 이내에 암 관련 담보의 90%가 지급됩니다. 관리 요양할 때 나오는 보험금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게 어디에 들어가 이제 통원 의료비 정도. 이거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나왔던 담보들은 다 뭐예요? 1회한 담보 아니면 한 번 주고 끝나는 수술은 매회였지만 거의 다 1회한 담보 한 번 주고 끝이야. 뒤에 나중에 이제 뭐 나중에 나오게 전이나 재발에 대해서 이제 나왔을 때 그런 특별한 담보가 있으면 그걸 받겠지만 그런 담보도 없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암에 대해서 치료받는 거에 대해서는 받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에 변경돼서 뭘로 나왔어요? 주요 치료비로 나왔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담보입니까? 어떻게 준대요? 치료 방법마다 연간 1회씩 그리고 발생하면 언제까지? 만기까지 준대요. 근데 한 번 주는 금액이 얼마야? 진단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용들을 여기에다가도 쓰고 여기에다 쓸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지는 거야.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뭐예요? 그게 비싸. 비싸니까 처음에는 이거를 가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 분도 계신데 지금은 그 비싼 거를 조금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각사마다 이 주요 치료비를 다양하게 컨설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도 비싸다고 이제 컨설팅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 지금 보시면 원래 DB손해보험의 가장 노멀한 원래 좀 전에 말씀드린 비싼 암주 치료비 이거예요. 만기형으로 가입하는 거. 여기 보시면 가입 금액 1,000만 원 가입 조건이야. 이게 한 치료당 얼마씩 가입할 수 있어? 최대 3,000까지 가입 가능하거든요. 3,000까지 가입 가능하면 이거 딱 3배씩 보면 되는 거야. 3,000 넣으려면.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만기 같은 경우 60세 같은 경우는 하면 6만 원, 7만 원 수준 된다고. 그러니까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게 뭐야? 요 슬림형이 하나 나왔어요. 슬림형은 뭐예요? 날씬하다는 얘기잖아. 뭐가 날씬해? 보험료가 날씬하대. 보험료가 날씬하고 뭐가 날씬해질까 같이? 그렇지. 보장도 날씬해진 거야. 그럼 뭐 어떻게 날씬하게 해서 보험료를 40%나 낮췄느냐? 이거는 상급 종합병원만 돼요. 상급 종합병원. 그래서 보험료를 요거보다 40% 정도를 낮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도 컨설팅이 되고 요렇게도 지금 이제 컨설팅이 좀 더 낮춘 컨설팅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거 이렇게 해도 비싸다라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나온 게 이거예요. 비급여.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하이 클래스 암주요 치료비. 이건 뭐만 하는 거야? 보험사에서 급여 적용되는 거,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건 안 주겠다. 대신에 진짜로 보험 적용 안 돼서 비싼 치료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하시라 해서 하이 클래스 만기형하고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가 나온 거예요. 이건 보세요. 보험료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게 3분의 1 수준입니다. 10,000원 수준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의 비급여 치료비를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최소한 해줘야지.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암 치료 받을 때 그러면 치료 받아서 큰 비용 나올 것 같으면 그분들이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단돈 몇만 원 때문에 치료를 보험을 가입 못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비급여로 할 수 있는 길이 다 열려 있다. 그래서 하이 클래스하고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하이 클래스보다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가 더 싸죠. 여기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는 왜 더 싸냐면 하이 클래스는 암에 대한 전체 치료에서 비급여가 발생하면 나가는 거고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는 그 비급여 치료 중에서 딱 4가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로봇 암 수술, 그 다음에 표적약물, 면역약물, 양성자. 요렇게 4가지만 하니까 또 보험료가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개 합치면요. 그래서 하이 클래스로 해서 이게 범위를 넓혀놓는 거야. 넓혀놓으면은 어때요? 비급여에 대해서는 다 보장되는 거야. 다만 로봇암 수술, 표적약물, 면역약물, 그다음에 양성자일 때는 어떻게? 두 군데에서 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최소 그 정도는 10,000원이면 충분히 보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다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수술비를 더 얻는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술비 패스 담보 활용해가지고 수술비 컨설팅 같이 들어가는 거죠. 왜? 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수술이니까. 그래서 DB손해보험은 이런 담보들에 대한 장점들도 있고 지금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구성들도 형성이 돼 있고 여기다가 추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DB손보험은 요거 지불대행되는 거 중입자 지불대행되는 거 말씀드렸죠. 그죠? 해외 치료 시에 이거 몇 년까지 적용된다고? 10년까지. 이거 말고도 DB손해보험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장점들 이거 부가 서비스예요. 상급 종합병원 진료 예약 서비스, 예방접종, 건강검진 서비스, 중대질병 케어 서비스. 아까 보셨지만 그 슬림형 암주요 치료비 있죠, 그죠? 슬림형 암주요 치료비가 그게 왜 보험료가 저렴해졌을까? 그거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만 되는 거야. 그러면 상급 종합병원에서 암 환자분들이 약 70%가 거기서 받긴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잖아. 그러면 이거 활용하시면 돼요. DB손해보험에 이런 부가 서비스 있습니다. 슬림형 가입하셨으면요. 여기다 전화해서 예약 잡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치료 받으세요. 그러면 슬림형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나온다니까. 그럼 기본 암주요 치료보다 저렴하게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DB손해보험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 자, 여기다 이제 한 가지 더 들어가는 치료비가 또 뭐 있어요? 순환계 치료비. 순환계 치료비는 DB손해보험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저렴하다. 제가 암주요 치료비는 저렴하다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죠? 순환계는 싸요. DB손해보험. 확실하게 쌉니다. 그래서 암 순환계 같이 들어가면 DB크 선택합니다. 이게 저렴해서. 그리고 또 하나 DB의 장점이 뭐예요? 이 순환계 치료는 수술이 가장 근본적인 치료고 아니면 약 먹는다 그랬어요. 자, 수술 치료를 하게 되면 중대한 부위의 장기에 대해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 뇌나 심장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치료를 받으신 분들의 40%가 어디로 나온다고요? 여기로 나온다. 중환자실. 그래서 중환자실 비용이 얼마까지 들어가는지 중요하다. 그래서 요것도 DB손해보험이 2천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보험료는 제일 저렴하고 여기에 이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붙을 수 있어요? 이거 수술비 패스, 간병비 패스 같이 넣어주면 이게 그냥 종합 컨설팅이요. 암 순환계 주요 치료비 컨설팅에다가 순환계 간병하고 수술하고 같이 들어가면은 풀 세팅이죠. 그러면 지금 시점이면은 이게 부가 연계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10만 원 이내로 지금 말씀드린 4가지 담보를 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암, 그 다음에 순환계 주요 치료비, 간병 담보, 그 다음에 수술비 담보. 이렇게 해서 컨설팅 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요거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담보가 하나 나왔어요. 이거는 타사에서 나와가지고 단품으로 많이 판매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라는 담보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모든 상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더 보장 간병보험이라고 여기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네캠비라는 뭐 신약이 있답니다. 치매에 관련해서 나온 게 있는데 요게 초기에 치매가 발견이 되면 알츠하이머가 발견되면은 그 진행 속도를 굉장히 많이 늦춰준대요.
약값이 얼마냐? 한 번 주사를 맞는데 약 100에서 150만 원. 한 달에 2번 맞는데요. 그걸 언제까지 맞냐? 18개월 맞아야 되는데. 18개월. 그러면 비용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약 한 5천만 원 수준입니다. 5천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거 딱 절반 정도 지급해주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회, 7회, 13회, 19회 요때 나오는 거예요. 요때 5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에서 최대 2,200만 원까지. 가입 금액마다 나오는 금액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 치료만 말씀드린 거. 최대 치료했을 때 요 전체 치료비 한 절반 정도 나오는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험료가 아주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사에서도 이거를 10,000원짜리 단품으로 요거 하나 넣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많이 판매를 했다더라고요. 자, 우리 손해보험도 여기 들어왔으니까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2월도 이제 오늘 1주차가 벌써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전자 보험은 기본 활동 상품입니다. 지금 운전자는 고객들도 다 알고 있는 이슈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 DB손해보험에서 들어갈 수 있는 컨설팅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비라든가 간병비 지금 연계 패스 제도를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수술비만 간병비만 들어갈 수 있는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조금 더 무겁게 업그레이드를 한다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암이나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더 같이 엮어가지고 컨설팅을 굉장히 저렴하게 해줄 수 있는 기회다. 12월은 DB손해보험 블랙 프라이데이고 그 다음에 내년 3월 대만을 가기 위한 스프링 캠프 마지막 달이다 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이번 달 DB손해보험 많은 설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